오늘 뭐 주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최근 전적 뭐 음. 이런 부분인데 네. 제가 어젠가요 뭐 이렇게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저 미국 CBS 있잖아요 언론사에서 그 우승 팀을 꼽았더라고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 우승이고 이제 독일이 준우승이다.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 2대1로 이길 거다. 근데 안 믿었어. 그런 거 잘 안 믿어. 뭐 경기라는 게. 근데 2014랑 2018 우승팀을 맞췄더라고 이 언론에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어떤 걸 보니까 상승세를 보니까 진짜 아르헨티나 우승할 수 있겠구나. 예. 어때요? 초반 오프닝 어때? 포문 여는 거 어땠어? 좀 진부해? 진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66점. 자, 최근 아르헨티나가 이제 20경기에서 16승 4무. 네. 압도적인 지금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가 우승 1순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 전력상 보면 뭐 브라질, 뭐 프랑스 이런 뭐 포르투갈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죠. 전력이 너무 탄탄한 팀들이 많아서 네네. 이제 이름값 선수 구성의 이제 이름값이나 몸값이나 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아르헨티나가 우승 1순위까지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 아르헨티나가 좋은 건 뭐냐? 이름값은 오히려 과거 대표팀보다 내려갔어요. 네네.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선수는 잘 못 들어봤는데 이런 선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경기력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의 네임드는 이전이 더 좋을지 몰라도 네. 어떤 조직력은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훨씬 더 좋죠. 예, 성적도 좋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경기 기록을 보면 20경기 16승 4무. 와, 그리고 득점하고 실점 저 기록이 42득점 4실점. 득실차가 38입니다. 플러스 38. 아니 한 경기에서 그러면 2골 이상은 지금 넣고.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지금 이 아르헨티나가 잘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이탈리아가 세웠던 그 무패 기록을 또 깨요. 그래요? 월드컵에서 아마 깨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아르헨티나가 너무 지금 상승세가 좋은 거죠. 네네. 근데 이 상승세는 아무래도 스칼로니 감독의 영향이 크다. 스칼로니 감독의 공이 크다. 이 감독이 좀 욕 많이 먹지 않았나요? 초반에. 예, 초반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아르헨티나 이 스칼로니가 뭐 명장도 아니고 네네. 그 감독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는데도 이제 앉은 거거든요. 이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네. 그러니까 스칼로니 감독은 좀 약한데, 너무 약한데, 뭐 이런 이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 감독이 산파올리 감독이다 보니까 네네. 산파올리 감독은 그래도 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스칼로니 감독은 좀 약한데 이랬는데 오히려 스칼로니 감독이 맡은 이후에 이 팀이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이제 안정화를 시켰냐? 뭐 산파올리 감독까지는 뭐 아주 아시겠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전방 압박을 잘하는 그러한 감독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아르헨티나랑 그렇게 맞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전통적으로 좋은 공격수들이 많았죠. 네. 메시는 기본이고 아구에로, 좋죠. 뭐 이구아인, 네. 팔라시오 뭐 이렇게 좋은 공격수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뭐 디발라도 있고 네네. 엄청 많았는데 오히려 이게 안 좋았어요. 좋은 공격수들만 많고 뭔가 조직력적으로 좀 부족했었던.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이 안 뭐냐? 맞고. 가장 중요한 건 메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고 하면서 네네. 수비적인 가담이 분명히 좀 떨어지죠. 줄어들고 예, 있는데 메시도 안 뛰는데 옆에 있는 아구에로도 안 뛰고 아하. 그 옆에 있는 디발라도 안 뛰고 이러면 당연히 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메시 옆에는 좀 많이 뛰어주고 그렇죠. 같이 붙어주고 이런 선수가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이제 그 산파올리 감독도 그런 걸 좀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죠. 네네.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좋아하는 감독이니까. 음. 근데 이제 그 스칼로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과감하게 수비 밸런스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구에로가 이제 초반에 나오긴 했어요. 스칼로니 감독 체제에서. 그래서 네네. 뭐 스칼로니 감독이 아구에로, 메시 이렇게 톱을 세웠는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공격 자원은 안 쓴다. 네. 뭐 예를 들면 디발라를 안 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형태로 일단 처음에는 2019 코파 아메리카에서 이제 4강까지 갔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기록했는데 그렇습니다. 우승을 기록할 때 가장 포인트가 뭐였냐면 아구에로를 과감하게 선발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옆에 라우타로를 배치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라우타로는 기본적으로 인터밀란에서도 보면 엄청 열심히 뛰는 선수거든요. 네네. 이 선수가. 그러니까 메시 옆에 라우타로 있고
그 옆에는 디마리아 있고 디마리아도 엄청 열심히 뛰는 그렇죠. 선수예요. 기본적으로 디마리아 있고 뒤에는 뭐 데파울 있고 로셀스 있고 이렇게 주변에 이제는 과거처럼 뭐 이구아인, 아구에로, 뭐 디발라 이렇게 좀 화려한 선수들보다 네네. 메시 주변에 열심히 띄워주고 조금은 투박할지 몰라도 붙어주고 엄청나게 열심히 싸워주고. 뛰는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네. 특히나 뭐 중원에 데파울이나 뭐 로셀소나 뭐 파레데스나 이런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왼쪽 풀백의 아쿠냐 이제 우리가 그 세비야와 토트넘 경기에서 봤죠. 그렇죠. 굉장히 잘했던 그 풀백. 이 아쿠냐도 엄청 열심히 뛰는 선수고 반대편에 있는 뭐 몰리나라던가 예. 아니면 뭐 탈리아 피코라던가 이런 풀백도 엄청 열심히 뛰는 선수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아르헨티나가 기동력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뛰는 팀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아르헨티나가 4-3-3이나 4-4-2 쓰는데 네네. 여기서 투톱을 쓸 때 메시와 라우타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메시가 수비 가담이 좀 이제 부족하니까 여기서 수비 라인을 내릴 때는 라우타로가 내려가요. 네네. 그러면서 사실상 4-5-1 전형처럼 됩니다. 라우타로가 미드필더까지 가담을 해주면서 메시는 이제 위에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메시 혼자 그냥 전방에 있고 그리고 메시도 전방에서 한 명 정도 막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정도 그냥 견제만 해주면서 최소한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어주면 되니까 그러면서 수비 밸런스 맞춰주고 여기서 역습 나갈 때는 라우타로, 데파울, 로셀소, 디마리아 뒤에 뭐 아쿠냐, 네네. 몰리나 이런 이제 빠른 선수들, 몬티엘 이런 빠른 선수들이 개처럼 올라가고 막 올라가요. 네. 역습할 땐 그냥 메시한테 주고 메시는 그냥 볼 받아서 안 뺏기고 달려나가는 선수들한테 넘겨주고 네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메시가 이번 A매치에서 득점한 거 보면 메시가 전방에 있다가 선수들이 볼을 뺏어서 메시한테 줍니다. 그럼 메시가 결정 지어요. 이게 이제 이 아르헨티나의 이제 필살기고 네네. 그냥 메시의 존재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전술인 거죠. 지금 이제 스칼로니 감독이 이런 팀을 만들어냈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제 좀 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약간 메시를 구심점으로 동기부여가 가장 잘 돼 있는 팀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동안 이제 메시에 대한 그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비판이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마라도나랑 비교를 많이 했죠. 네네. 마라도나와 메시 비교하면서 메시는 국가대표팀에서 좀 안 뛰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부진하냐. 우승을 못 이끈다. 네. 마라도나 봐라. 월드컵 우승 시킨 거.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하고 비판도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메시라는 선수가 이 아르헨티나 역사상 엄청난 또 상징적인 선수고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끼리 메시 우승을 한번 만들어주자. 그렇죠. 예. 요런 이제 똘똘 뭉쳐 있어.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코파 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죠. 네, 우승했죠. 그때도 이제 브라질과의 결승전에서 엄청 수비적으로 나오다가 역습 한 방. 네네. 이걸로 이제 이겼거든요. 근데 우승을 하는 순간 모든 선수가 메시를 향해 달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막 인터뷰에서 뭐 마르티네스 골키퍼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 메시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몸을 불살라서라도 이번 결승전에서 승리를 한번 가져오겠다. 네네. 메시에게 트로피를 안겨주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선수들이 계속해요. 근데 진짜 그게 되나? 참 저 선수가 갖고 있는 상징이 그렇죠. 그게 이제 엄청난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메시 같은 선수는 그런 거잖아요. 선수들의 선수잖아요. 그래서 뭐 약팀들하고 이제 보통 만날 때 예. 그 팀에 속해 있는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막 달려와서 메시한테 당연하지. 유니폼 바꾸려고 예. 하고. 그러니까 선수들의 선수거든요. 메시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팀 내에서도 국가대표팀이지만 그 내에서도 메시가 뭔가 선수들의 선수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뭐 이슈가 됐던 게 메시가 이제 상대 팀의 거친 플레이로 넘어져 있으니까 10명의 선수가 다 달려들어서 그 선수 막 둘러싸고 네. 막 이렇게 몸싸움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처럼 메시에 대한 그런 뭔가 동경? 그러니까 나는 저 선수가 대단하다는 점은 저 정도의 슈퍼스타가 있으면 사실 팀이 좀 와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선수를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똘똘 뭉치는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뭔가 예. 지금 아르헨티나의 스타일과도 좀 맞아 보이죠. 그러니까 에이스 한 명 두고 네네. 다른 선수들이 엄청 열심히 뛰고 그렇죠. 그리고 에이스가 마무리 짓고 요런 이제 형태인데 뭔가 그런 스타일과도 좀 이제 유사하고 많이 뛰어줘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팀 내부의 그런 공통점도 메시를 위해 한번 우리가 우승컵 한번 대단합니다. 그런 것도 좀 상승돼 있고 누가 좀 비교가 되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를
우승 1순위로 꼽는 그런 매체들이 이제 꼽는 이유는 네네. 지금 성적도 괜찮지만 사실 이 전력 대비 이 팀의 경기력이나 메시를 위해서 뭉쳐 있는 그 아르헨티나의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아르헨티나가 우승 후보에 매우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코파 아메리카 우승은 당연히 이제 물론 노릴 거고 지금 이후에 있을 월드컵 우승까지도 지금 아르헨티나가 노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간 아르헨티나 우승으로 꼽는 그런 매체들 조금씩 있더라고요. 워낙에 성적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코파 아메리카는 메시가 우승을 했고 결국에 계속 이제 뭐 결승전에서 좌절하고 4강전에서 좌절하고 그렇죠. 이러다가 결국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만 남은 거거든요. 네네. 월드컵도 이제 우리가 그 결승전에서 좌절하는 메시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승으로 만들자. 네네. 이런 이제 동기부여가 있는 거죠. 아르헨티나.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저 페노는 객관적으로 아르헨티나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십니까? 진짜 우승에 있을. 저는 우승권에 근접한.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아까 생각해요.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우승 꼽으면 약간 브라질이라든지. 뭐 프랑스 약간 이렇게 꼽잖아요.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는 사실 좀 그 밑에 있는 걸로 좀 분류를 했었는데 우승도 가능하다. 지금의 아르헨티나라면.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경기력이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화려한 팀들보다 경기력이 더 좋고 네. 그리고 이게 아주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메시를 극대화하는 전술이라서. 아하. 이게 오히려 그 옆에 디발라 뭐 이런 선수들이 창의성 있는 선수들이 옆에 있어갖고 메시랑 이걸 나눠 가지는 그런 막 그런 전술들 막 짜야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 메시 그냥 한 명의 플레이가 다른 창의적인 선수들 같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다. 네네. 그리고 이제 스칼로니 감독이 그런 패턴을 좀 찾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은 그게 잘 안 됐으니까 그렇죠. 좀 오히려 이제 막 화려할 때는 네. 막 화려한 공격진이 있을 때는 오히려 우승권 경기력은 아닌데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좀 이름값은 내려갔지만 이런 이제 전략을 쓰니까 오히려 이 경기력 자체가 이거는 우승 기대해봐도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 여러 우승 후보들도 있고 하지만 약간 이상하게 아르헨티나 우승을 내심 좀 기대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있죠. 나도 그냥 내가 뭔가 메시 우승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메시가 그렇죠. 드는 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또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메시도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런 선수를 언제 동시대에 또 볼 수 그렇죠. 있겠어요. 마지막이지. 그러니까 약간 좀 내심 한번 진짜 월드컵 우승 트로피 한번 들어올리는 것도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맞아요. 자, 아무튼 지금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20경기 16승 4무. 와, 저 기록이 대박이다. 42득점 4실점이. 그렇죠. 예. 지금 코파 아메리카 드는 장면. 그렇습니다. 저 장면 딱 보면 저게 메시 중심으로 네네. 메시가 저게 이제 성인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국제 대회 첫 트로피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대회가 진짜 상징적인 경기이긴 했어요. 맞아요. 대회이긴 했어요. 그 전에 좀 한 눈물만 흘렸지. 그 뭐 칠레랑 승부 차이 끝에 지고 뭐 이런 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승할 때 메시도 뭔가 딱 휘슬 불자마자 종료 휘슬 불자마자 무릎 꿇고 막 좀 오열하는 듯한 그런 모션도 취하고 메시도 그렇게 막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승하자마자 감정 표현 막 엄청 하는 그런 게 막 화제가 됐었고. 본인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자기한테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그러니까 우승 트로피 그런 건데 국가대항전 우승 트로피인데.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저기서 또 이제 경기 끝나고 심지어 그 이제 네이마르가 와가지고. 맞아. 이렇게 기다렸다가. 네이마르가 그날 네이마르도 승부욕이 엄청난 선수기 때문에 지고 나서 엄청 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세레머니 하고 있으니까 혼자 가서 나 진짜 너무 멋있더라 그게. 메시한테 이제 뭐 축하한다. 그리고 이제 메시가 또 막 안아주고 라커룸 가서 서로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 거 또 찍히고. 그 진짜 멋있더라. 그게 엄청 멋있었지. 그때 엄청 전율 돋기도 하고. 와 이게 진짜 약간 남자의 우정 막. 낭만이 있었지. 낭만이죠, 낭만. 메시가 이제 실제로 네이마르랑 엄청 친해요. 네이마르 수아레스랑 요 셋이 엄청 친하긴 하거든요. 맞아, 엄청 친해. 그러니까 그 장면이 진짜 멋있는 장면 중 하나였죠. 그런 장면을 또 월드컵에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으니까. 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이 이제 결승전에서 만나서 뭐 그렇게 할 수도. 메시가 우승을 했는데 호날두가 와가지고.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런 거 안 하겠지. 호날두는 이제
뭐 비난하기 싫지만 원래 이제 했던 일이니까 자기가 했던 거니까 네네네. 소속팀의 모드리치가 발롱도르를 받을 때도 안 갔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아르헨티나가 요즘 대단히 좀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참 승률도 좋고 그렇죠. 경기 내용도 좋다 이런 소식 두 번째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